뜸이 오르자 철밥 그릇으로 여겨지던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감소와 대도시 쏠림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주민이 14만 3천 명인 후난성의 구장현 정부는 부서 통폐합과 직원 수 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후난성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구장현은 전체 인구의 무려 4%가 공무원일 정도로 수가 많았는데 이번에 지방정부의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대대적인 해고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시작한 산시성의 여러 현은 1천여 명 이상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대해서 광둥성의 싱크탱크인 광동개혁회의 펑펑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와 국가경제의 동반 침체로 지방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고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펑펑은 이어서 지방정부는 과도한 부채에 짓눌려 있고 차입을 늘릴 기반이 약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세금 감면도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펑펑은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일 것 같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유일한 가능성은 불필요한 자리를 없애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펑펑의 지적대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경우에 부채도 많고 또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광다 그러니까 에버브라이트 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후난성의 지방정부 부채는 후난성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31.7%를 차지하면서 국가평균 29%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들은 돈을 빌려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특수목적 채권 확대를 승인해 줄 때 공무원을 20%까지 감축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슈텐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철밥 그릇 공무원이 임금 삭감과 인력 축소로 덜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구의 대도시 쏠림이 이어지면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산업 기반이 약한 많은 현은 지역의 통폐합, 조직 흡수 등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여전히 대졸자들에게는 인기 직종 중 하나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올해 중국 국가 공무원 시험이 응시된 건 약 260만 명으로 거의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 비해서 선발 인원은 3만 7천여 명에 불과하고요. 어떤 인기 직종의 경쟁률은 거의 6천 대 1입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한의 교사인 로스우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올해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은 모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식탁 위에 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에 들어간 것일까요? 또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중앙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부채, 그러니까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 수천 개를 통해서 조달해가지고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가 워낙 많은데 이 부채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들이 비공개로 숨기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말에 이 지방정부 채무잔액이 37조 위안 한 6,64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는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에서 2022년 말에 66조 위안 그러니까 일경 1,852조 원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LGFV를 통한 융자액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채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총 94조 위안, 그러니까 1경 7,100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중국 2022년 국내 총생産GDP 121조 위안의 80%를 넘는 규모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입니다. 그간에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집중을 해왔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방정부의 수익은 줄어든 대신에 빚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난 겁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서 각 지방정부의 LGFV 차입금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악성 부채로 바뀌자 중앙정부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대규모 부동산 건설 부양 카드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을 다시 내놓는다 할지라도 LGFV 부채만 늘어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블룸버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서 1조 5천억 위안, 한 275조 원의 특별융자 채권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일단 텐진이라든지 구이저우, 윈난, 산시, 충칭 같은 12개 성시 자치구가 특별채 발행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 그러면서 31개 성시 자치구 중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유동성 위험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지칭합니다. 니케이도 지난 2일 중국은 일부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프라 개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채권 발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 지원하게 될 특별 차환 채권 프로그램의 규모가 1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2,0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인데 중국 내 상업은행이 이 채권의 주요 인수자가 되어서 현금이 부족한 LGFV의 부채를 일부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는 턱도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시중은행을 통한 LGFV에 대한 현금 유동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차이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로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을 뿐더러 경기 부양에는 별다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당장 중국 지도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산당 정치국은 7월 회의에서 포괄적인 부채 감축 조치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방세 수입과 비싼 수준이었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은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45%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방정부들의 GDP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고민거리입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경제성장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곧바로 중앙정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당장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야 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 혜택들도 대폭 줄이면서 허리띠 전람회에게 나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투자 심리를 활성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중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높은 지방정부 부채, 낮은 이자율, 빈사 상태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다면 부양책은 효과도 없고 낭비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지방정부들이 부채에 묻혀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의 경우에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은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금리가 이미 매우 낮고 추가 인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 솔루션도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한 후에 현재 4 내지 5% 수준의 대출금리는 부실 채권은커녕 은행의 운영 비용도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은행 부분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제안입니다. 한마디로 공산당이 많은 권한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중국 경제 회복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에 중국 경제의 난제가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